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또 급락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상 급등 현상들도 많이 보이고 이상 급락 현상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종목 길잡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안내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죠. 안양에 갑니다. 안양 상공회의소 3층 소회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는 이번 올해 마무리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좀 더 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내년 2020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러 갈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상한가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기업부터 해서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기업까지 총 6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다들 아실 수는 있지만요.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기업들 자체가 여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다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어제 종목 길잡이를 통해서 밝혀드렸지만은 지금은 동전주들이 이렇게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상. 하지만 거래 대금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퓨전 데이터라던가 우리바이오처럼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탈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7종목이 보입니다. 국제약품부터 해가지고 케어랩스까지 많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동전주가 좀 많이 보여지죠. 동전에서 지표로 바뀐 종목들까지도 보여지는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잡주가 움직인다. 그 말은 시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저런데 잘못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0% 이하로 빠진 종목들인데요. 뭐 데코엔이 정리매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남용 비비안부터 해서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 들어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는 뭐 이제 인스콥이라든가 엠젠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셀루메드가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인스코비와 엠젠 플러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제약바이오 역시나 실적이 없으면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뭐 떨어진 종목을 좀 다뤄볼까 하다가요. 이거 좀 웃긴 일이 하나가 또 발생이 되어가지고 요 놈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왜 제가 네이버를 웃긴 놈이다 라고 했냐면요. 시총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우리가 전날 대비 시가총액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26조나 되는 기업이어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13%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코스닥 기업으로는 중소형주 기준으로 딱 따져본다면요. 돈이 들어온 걸로 따지면 거의 뭐 코스닥 기업의 연상한가 3번 정도 맞는 정도의 상승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오늘 무려 3,560억이나 들어온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느냐? 뭐 사실 이렇게 올라온 게 한두 번은 아니에요. 네이버가 탄력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과거에도 8.9%나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도 올라왔던 거 보면은 고가했을 때 거의 한 8.09%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보여준 기업이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만만치 않게 떨어지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 갑자기 쏟아져 내려가는 경우들도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탄력이 좋은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 이 기업이 왜 올라왔는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가 라인과 야후 재팬이 통합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의 자회사 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이렇게 경영 통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도 올라오게 되고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물론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기업이 좀 잘 나가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좀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거를 뭐 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뭐 목표가라든가 목표 수익률 그리고 목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그걸 정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기관 투자자라든지 또는 뭐 펀드 상품이라든지 네이버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의 돈들, 또 큰 손들의 돈들을 생각하면요, 그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또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요, 또는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8만 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도달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 호재가 없는 흐름이었다면은 진짜로 저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일정한 흐름, 그냥 추리를 해볼 수 있는 흐름으로만 따져봤으면은 18만원까지 솔직히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더 걸리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들도 좀 받쳐줘야 됐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던 그런 면에 있어서 18만원이라는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예상하고 18만원을 가져가야지라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18만원이 오늘 당장 올라오게 되면은, 어라? 난 3개월 가져가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올라왔네? 그럼 더 가져가야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뉴스가 좋으니까 19만원, 20만원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라든가 개인,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18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3개월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올라오게 되면요, 목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실현시켜 놓고 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저기까지 목표했던 어떤 일정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이 먼저 이렇게 단기 이슈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들고 가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다라고 봐도 좀 무관할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의 뭐 뉴스라든지 이런 호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전고점 라인 때 거의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뚫냐 못 뚫냐 싸움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뚫다가 실패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 때를 뚫을 수 있을까, 18만원에서 19만원을 뚫을 수 있을까는 결국에는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어떤 호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아서 매수세를 만들어내가지고 급등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호재를 통해서 기대감으로만 18만원, 19만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치고는 뉴스 재료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었고 재료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라인이라는 회사의 야후 재팬과의 합병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이제 조금 알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그러나 사실 뭐 저렇게 될 가능성이라든가 이야기가 오갔던 것은 과연 오늘 이야기가 오가서 갑자기 발표를 한 걸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놓고 관계자들 또는 관계자들과 연관이 된 사람들은 미리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까를 합리적으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무리 비밀로 싸고 비밀로 싸고 비밀로 싼다고 하더라도 결국 퍼트려져 나가는 게 우리 기업의 정보들이잖아요. 그럼 합병이라는 이슈도 과연 지금 오늘날 알게 된 걸까? 아니면은 세력들이라든지 돈 많은 큰 손들은 뉴스를 보면서 오늘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알아냈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야 알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개인 투자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힘이 없는 개미지 않을까 싶고요. 힘 있는 개미나 힘 있는 세력이나 힘 있는 기관 투자자는 미리 알아서 싸게 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줄 때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물론 18만원, 19만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꼬여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개미 지옥이 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8만원, 19만원을 뚫는다라는 어떤 확신과 도박을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우리 위험성을 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상승세가 만들어질지는 저도 좀 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 사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이미 뉴스도 나왔고 재료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 단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기는 이상급 등에는 전 욕심을 버리고 지금 아래쪽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지금쯤에서는 딱 마무리하고 수익을 챙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본전쯤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부터 달려나는 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매도 시기는 신규로 사신 분들, 그리고 싸게 사신 분들, 그리고 고점에 사신 분들도 매도해야 되는 시기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점 라인 때 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뚫고 간다라고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뚫는지 안 뚫는지 보고 대응해도 되니 일단 들고 있는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게, 뚫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을 끄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갈 때는 다시 따라붙어서 단기적으로 또 돌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지만 세력들은 뉴스를 만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나온 뉴스를 보고 기다리고 있지만 저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원리를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셔라 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얘가 고점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뚫는지 안 뚫는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뚫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슈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좀 과도한 좀 도박 성향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요즘 동전 주고 움직인다든지 이상급 등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걸 봤을 때 이 종목도 일시적으로 20만원대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더 둔다 하더라도 역시나 지금은 매도를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20만원의 꼭대기라고 한다면은 어깨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잘 챙겨내시고 본전을 잘 챙겨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은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사시지 마시고 나중에 좀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이 된다든지 야후 제품과 이렇게 합병 이후에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들어가도 되고요. 네이버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싸게 사는 게 항상 이기는 승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보셨을 때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이고 놓쳤구나 아쉽다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을 조금 이렇게 공략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니까 항상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이버라는 기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길잡이 시간을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